네, 안녕하세요. 검정고시 만점 뽀개기 출제 경험과 학습 전략 설명드릴 김준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5개년 동안의 검정고시 과학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었고 최근 기출에 들어서 어떻게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에 따라서 저희 교재 검정고시 고졸 만점 뽀개기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학습을 하면 좋을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표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중요한 부분만 저 빨간색 네모 박스를 쳐봤습니다. 그동안 5개년에서 물리화학, 생명지구학 파트가 한 6문제에서 7문제 정도 고르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물리랑 화학 부분, 그 파트의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계산 문제는 감소를 하고 좀 더 개념 설명, 그리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에 따라서 2026년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과학 부분 문제에서 실험 원리라던가 그래프나 자료를 분석하는 문제 혹은 과학 개념을 응용하는 문제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훈련을 하면 좋을까 하고 박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프나 도표 같은 자료 해석을 훈련하고 개념 적용하는 연습을 강화하는 것이 내년에 과학 파트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것 같아서 실제로 예를 가져왔습니다. 위에는 23년도 문제고요. 아래는 25년도 문제입니다. 같은 다양성, 생태계를 나타내는 문제인데요. 위에 같은 문제는 간단히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있는가? 해서 개념의 이해에 대한 묻는 문제인데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종 다양성이라고 하는 생물 다양성 중에서도 종 다양성에 대해서도 그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자료를 잘 분석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좀 더 개념 이해 문제를 넘어서 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 좀 더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또 물리 파트에서 운동량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위에는 24년도 문제, 아래는 25년도 문제입니다. 24년도 문제에서는 운동량의 크기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운동량의 공식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단순한 개념, 공식을 암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여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각각 A와 B에 해당하는 운동량을 각각 구하고 그 구한 운동량을 바탕으로 A가 B의 몇 배인지 그것에 대해서 응용하는 문제,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 문제 있겠습니다. 위에는 24년도, 아래는 25년도 문제입니다. 위에 같은 경우는 충격량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충격량의 개념에 대해서 단순히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을 제시해서 충격량의 개념을 잘 알고 있습니까? 라고 있는 문제가 작년에 출제가 되었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각각의 운동량, 충돌 전과 충돌 후,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의 운동량을 직접 구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충돌량을 직접 구하는, 즉 자료를 제시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개념을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 사연도 있습니다. 위의 문제는 24년도, 아래는 25년도입니다. 보시면은 자유낙하하는 운동을 하는 물체의 중력 가속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 문제, 개념의 이해에 대해서 묻는 단순한 문제인데요. 25년도에 들으면서 연직 아래 방향과 수평 방향을 동시에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힘을 받는 곳과 힘을 받지 않는 곳, 이것을 정확하게 그래프 혹은 자료를 잘 분석할 수 있는지 좀 더 복잡한 양상으로 문제를 합쳐서 출제하고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 더 또 최근 경향인데요. 24년도, 25년도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하나만 놓고 있는 거 좀 느껴지시나요? 23번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현상은? 하고 현상 하나 물어봤는데 아래 같은 경우에는 기억과 니은 하면서 현상 2개 물어보고 있습니다. 최근으로 들으면서 문제를 하나만 물어보는 게 2개를 물어보는 것으로 좀 이렇게 압축하는 형식의 문제도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이것 같은 경우도 똑같은데요. 보시면은 DNA가 핵 속에서 RNA를 전사하는 과정을 나타낸 모식도인데 전사하는 과정에서 DNA의 상보적인 염기의 결합 딱 하나만 물어봤었는데요.
25년도에 들으면서 DNA에 붙는 상부적인 염기의 결합, 그리고 RNA가 전사되면서 RNA에 붙는 염기까지 총 1개를 붙은 게 2개를 붙는 이런 또 점점 더 많은 것을 물어보는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위에 같은 경우도 선 스펙트럼을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방출 스펙트럼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자료로. 근데 밑에 같은 경우 23년도에서 25년도로 오면서 흡수 스펙트럼과 밑에 수소와 헬륨은 방정관을 이용하여 얻은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그래서 스펙트럼 중에서도 2가지를 자료를 동시에 제공을 하면서 스펙트럼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이 자료를 분석하여 어떻게 이것을 풀어낼 수 있을까? 좀 더 자료 분석형 문제가 최근 들어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검정고시 만점 뽀개기 교재를 가지고 어떤 학습 전략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3단계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단순 암기, 두 번째로 그것을 바탕으로 개념 이해, 세 번째로 그것을 바탕으로 자료 분석을 하는 연습을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로 표준 화석이라는 개념, 그리고 표준 화석 중에는 고생대에는 이런 거, 중생대에는 이런 거, 신생대에는 이런 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이제 먼저 암기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표준 화석은 특정 지질 시대에 발생하고 멸종한 생물의 화석인데 중생대 같은 경우에는 암모나이트 화석, 공룡 화석 등이 있다. 신생대 같은 경우에는 화폐석이 있고 메모드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표준 화석을 통해 해당 지층에 쌓인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개념 이해를 하면서 암기와 이해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러 가시는 거죠. 문제에서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교재에 나오지 않는 새로운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나오지만 문제에서 A 시기에 멸종한 생물은 하고 물어봤는데 이 내용을 잘 암기하고 이해하고 있다면은 A 시기에서는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가니까 적어도 고생대랑 중생대에서 태어난 발생한 생물일 것이다 라고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료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암기한 내용 바탕으로 신생대에는 화폐석과 메모드가 발생했는데 중생대나 고생대에서는 발생할 수 없으니 화폐석과 메모드는 아웃. 그리고 삼엽충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의 표준 화석이니 고생대에서 태어나 고생대에서 멸종했으니 중생대에서 멸종할 리 없겠다. 그러니 공룡이 나머지 선지가 되었겠다. 이런 식으로 소거법을 통해서도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자료를 먼저 분석을 하고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을 적용을 시킨 다음에 그 개념에 해당하는 암기한 내용을 떠올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실 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최근 출제 경향과 학습 전략에 대해서 단순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합격을 기원하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준범이었습니다.